하지 불안증이 하지의 혈액순환이 아니라 네. 뇌간의 혈액순환 장애다. 네. 오, 네. 그래서 이 뇌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의 지휘 체계를 좀 뜯어서 보면 거기서 우리가 치료의 힌트를 좀 얻어볼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요즘은 뭐 일도 많고 네. 뭐 경기도 좋지 않고 뭐 많은 사람들이 네.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불안이 다리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이다.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이 요즘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이게 뭐 하지 정맥류가 아닌가 이제 검사를 다녀보시는 네. 분들도 많긴 한데 오늘은 이런 하지 불안 증후군을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 불안 증후군. 네. 이게 이제 뭐 책을 찾아보거나 그러면 철분결핍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철분결핍이 많이 영향을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한테 검사를 해보면 철분이 괜찮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원인들도 한번 더 찾아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혈액 검사를 딱 해서 철분이 딱 부족하고 철분이 딱 넣어가지고 불안 증후군이 딱 없어져 버리면 괜찮은데 네. 그 이외에는 도대체 무슨 원인이 있겠습니까? 하지 불안 증후군을 일으키는 핵심 키워드는 도파민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도파민을 만들기 위해서 철분이 필요한데 이 도파민이 부족해서 하지 불안 증후군이 생길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철분이 부족하니까 철분이라는 재료가 부족하니까 도파민이 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하지 불안이 생기겠구나.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파민이 약간 좀 흥분하게 하는 네. 그런 호르몬인데요. 네. 그러면 이 도파민 장애가 어디서 생길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도파민이라는 게 내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분해하고 싶다고 분해되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그렇죠. 없어지고 이게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조절을 하는 센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조절하는 센터가 어디 있냐? 뇌간이라는 부분에 있거든요. 뇌간의 기능만 적절하게 유지가 된다면 건강한 도파민 흐름이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하지 불안 증후군도 생기지가 않겠죠. 그러면 뇌간의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도파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 파킨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파킨슨이 결국은 또 도파민 부족 때문에 네. 생기는 거고 그 도파민 양을 이제 조금 더 체내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약을 쓰는데 네. 그러면 파킨슨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좀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고기가 땡기는 이유는 네. 철분 부족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내가 야채나 이런 게 땡긴 거는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몸은 나의 필요성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게 스스로 조절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다는 조금 무디지만 네. 그래도 이제 내가 땡기는 것들은 네. 본능적으로 뭔가 요구하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절 시스템의 이름이 자체가 자율신경 시스템인데 그 자율신경 시스템이 망가지면 두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죠. 네.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혈액순환에 문제가 좀 오고 호르몬 문제가 같이 오거든요. 뇌간의 기능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가 뇌간으로 가는 혈액순환 장애를 만들 수 있는 자율신경 이상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 불안증이 하지의 혈액순환이 아니라 네. 뇌간의 혈액순환 장애다. 네. 오, 네. 그래서 이 뇌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의 지휘 체계를 좀 뜯어서 보면 거기서 우리가 치료의 힌트를 좀 얻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뇌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은 어디서 출발하냐? 실은 심장에서 출발하긴 하겠죠. 그렇죠. 펌프질을 해야 되겠죠. 네, 네. 혈액순환 시작은 네. 심장이니까. 네, 심장에서 올라와가지고 척추동맥이라는 동맥을 타고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척추동맥이 참 재미있는 동맥입니다. 네. 그 경추라는 뼈들이 7개가 있는데 그 뼈의 옆에 구멍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늘에 바늘 귀같이 네. 조그만 구멍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 고무줄 같은 탄력이 있는 척추동맥이 꿰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 고무줄이 들어있기 때문에 척추가 움직이면 이 고무줄이 어떻게 될까요? 꼬이고 눌리죠. 눌리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척추동맥에서 뇌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네. 한다 했으니까 심장이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가슴에 있으면 등뼈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목뼈에서 네. 올라가게 된다. 네, 목뼈에서 올라가는데 자, 고무줄을 잡고 있는 거를 이게 당기면 어떻게 되죠? 고무줄이 네. 쭉 늘어나면서 가늘어지죠. 직경이 가늘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 직경이 가늘어지는 게 얼마만큼 혈액순환에 장애를 주냐? 4제곱만큼 장애를 줍니다. 4제곱? 예. 그럼 16배? 그렇죠. 16배. 직경이 80%만 돼도 20%만 줄어도 흐름 자체는 50% 이하로 감소됩니다. 오, 그리고 16배 감소돼 버리니까. 네, 그리고 2분의 1만 감소돼도 16배가 감소가 되니까 거의 흐름이 줄어들거든요. 완전히 뭐 쫄쫄쫄 흐르게 되네요. 네, 척추동맥이 조금 펼쳐진다고 해서 무슨 장애가 있겠어? 하지만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시무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럼 거죠. 어떨 때 펼쳐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자, 목은 이렇게 C자형으로 있거든요. 네. 이 C자형으로 있을 때 이게 가장 이거 편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일자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편합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지금 보니까 불편해 보이네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에 목이 펼쳐진 형태로 된다는 거죠. 아, 목의 총 길이가 길어나요. 그러면 일자목이 되면 목이 이제 길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혈관도 길어지게 된다. 혈관 또한 길어지는 힘을 일부라도 받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척추동맥이 뇌관으로 들어가는 그 바로 근처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 머리뼈하고 경추 1번 그 사이거든요. 네. 그런데 머리뼈하고 경추 1번에서 굉장히 많이 꼬입니다. 아, 이렇게 막 이렇게 꼬여간다. 네, 꼬여가기 때문에 이 상부 경추의 정렬 상태가 좋지 않으면 또 영향을 받습니다. 구멍도 통과해야 되고 네. 막 이게 꼬여가지고 가고. 네. 와, 그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동맥이네요. 머리가 기울어진 분들이 특히 그런데 이분들이 뇌관으로 가는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거를 확인해 보려면 보통 고개를 확 돌렸을 때 어지러움을 느낀다거나 네. 이런 분들이면 그 마지막 단계에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1번하고 2번 정도면 이제 네. 굉장히 상부 경추에 이제 해당이 됐고 네. 7개 목뼈 중에 위쪽이고 네. 그 위쪽은 턱관절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도 당연히 그런 주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 턱을 움직이는 근육은 뭔가 입력이 되니까 근육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 입력이 되는 신경이 경추 2번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오, 그래서 네, 네. 경추 2번에서 경추 신경과 3차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총 합이 이 출력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턱이 안 좋으면 목이 안 좋고, 목이 안 좋으면 턱이 안 좋고, 목이 안 좋으면 혈액순환 장애도 생기고, 턱이 안 좋으면 목이 안 좋아지면서 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가 그러니까 이제 있죠. 악순환의 고리가 네. 이제 막 돌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하지불안 증후군인 분들은 반드시 목과 턱관절이 괜찮은가 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네요. 네. 하지불안 증후군 자체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네. 그 숨은 원인에는 경추와 턱이 관여가 돼 있을 거고,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점은 경추와 턱이 문제가 되면 앞으로 생길 질병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그렇죠. 거죠.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네. 그게 전신 건강에 네.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전신 건강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네. 하지 불안증이 생겼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하셔야지 되겠네요. 네. 뭐 다리가 좀 뭐 불편하니까 뭐 밤에 잘 때 다리 올리고 자면 좀 괜찮아지고 낮에는 또 괜찮으니까 네. 그냥 지내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네. 이런 거네요.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꼭 하지니까 이 배꼽 밑에, 허리 밑에 문제로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정맥류 검사를 계속 네. 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뭐 비용 걱정이 되시더라도 목하고 관련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본다면 전체 척추의 정렬 상태를 꼭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MRI까지 통해서 목 위쪽에 문제가 혹시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하지 불안증 증후군 여러분, 오늘 굉장히 이제 큰 팁을 네. 드린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혈액 검사에서 철분이 부족하냐 아니냐, 뭐 하지 정맥류가 있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목과 전 척추 네. 그리고 턱관절의 문제들을 꼭 한번 찾아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꼭 해결하신다면,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의 문제가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네, 네. 누우면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수면이 건강의 직격탄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꾸준하게 잘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게 좋은 설명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 그러면 오늘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